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신박한 윤석열 퇴진 작전. 말 그대로, 아이고. 참네. 오늘 이게 방송이 지금 고르지 못하네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지금 엉뚱한 게 자꾸 나가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시한 제7공화국 개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 제안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조국 대표의 개헌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쓰고 있느냐? 이거 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어쩔 수가 있다? 예.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겠네? 아싸!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4년 중임 플러스 임기 단축 개헌, 신박한 윤석열 퇴진 작전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87년에 만들어진 지금 헌법 상당히 수명이 길어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40년을 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가 194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년 정도 되는 거죠. 75년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75년 중에 절반을 바로 이 현재 87년 헌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헌법이 수두룩했었는데 정말 헌법다운 헌법으로 작동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87년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87년 헌법이 오랫동안 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전통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대통령 직선제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독재화가 된다는 점, 장기 집권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 장기 집권의 우려를 이 헌법은 단임제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짜리 딱 1회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임제 대통령이면 임기가 6년이어야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온다면 연임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4년 중임, 4년 중임제가 되게 맞아요. 여하튼 간에 그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87년 헌법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다음번에 조만간 개헌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개헌할 때 고치지 뭐 하면서 미뤄뒀던 게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4년 중임 대통령 임기 문제였습니다. 중임제 부분하고 임기제 부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6월 항쟁이라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끝끝내 포함시키지 못한 것도 조만간 또 개헌을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때 포함시키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는 미처 몰랐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현행 헌법이 우리나라 이 헌정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헌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만 해도 벌써 5번을 했고요. 심지어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헌정 질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까지 보여줬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이 법이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검찰권과 사법권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가 가장 약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법부의 힘도 의외로 크고 행정부의 힘도 너무 크다라는 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있는 검찰 권력이 희한하게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의 영역까지 잠식하고 들어왔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헌법에. 그래서 이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 아이고, 엉뚱한 게 자꾸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합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0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 남영동, 1987 등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입니다.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1차례의 대통령 탄핵, 5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도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오늘 제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되어 국민의 마음에 뿌리 내린 바 있습니다.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합니다. 현행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립니다. 통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고쳐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로 바꿉시다. 사실 이에 더하여 현행헌법 89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추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게 되면 바꿀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추후 개헌특위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 역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입니다. 다만 현재의 각 사회권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즉 사회권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추후 기후환경 문제에서도 추가되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생이 선진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누릴 사회권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6번째,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합니다. 고용 형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놓아야 합니다. 7번째, 토지 공개념을 강화합니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합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되었습니다.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댓글창을 보니까요, 민주당의 이 기본사회 이 안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민주당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 안이라는 것과 이 조국 대표가 오늘 공개한 제7공화국 헌법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헌법학자들이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이런 것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연구해왔고 주장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보면서 제가 아까 왜 대단히 학술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관련된 이 석박사 논문이 아주 여러 편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법학계, 특히 헌법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는 내용들만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나 5.18, 60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87년 개정 때 60 민주항쟁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5.18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했었고, 특히 5.18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갈 뻔하다가 막판에 탈락했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이 내용들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헌법 전문에 5.18까지 포함이 되고 난다면 아마 더 이상 이 5.18과 광주를 비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그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던 그 희한한 판례를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습 헌법이라뇨. 대한민국에 관습 헌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관습 헌법이 있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관습 헌법이라뇨. 장난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을 근거로 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고요?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아니, 대한민국 법원이요, 기본적으로 성문법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미워서 깽판 친 거야, 그 새끼들이. 솔직히 그때 그 재판관들 다 거꾸로 매달아야 돼. 솔직히 말하자면요. 어떻게 관습헌법을 가지고 수도 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택파인 소리를 해. 어느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 어쩌고, 진짜 웃기는 얘기래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는 합의가 끝났죠.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바로 이 4년 중임제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삭제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영장은 법관이 발부를 하되 그 영장 발부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 동일가치, 동일노동, 토지공개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내용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임금을 준다? 글쎄, 회사가 다르면, 업체가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업체 내에서 다른 임금을 준다? 야, 그건 아니지.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 언론 보도는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리는 헌법적 가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로 이거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킨다라는 겁니다.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6년 3월에 대선을 하게 되고요. 대선 선거운동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대선 선거 기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의 임기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1년이지만 현실적으로 2년 가까이 짧아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레임덕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누가 대통령 취급이나 합니까? 대통령 취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되게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언론의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재 라는 얘기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아마 지금 그게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을 조국이 어떻게 내쫓을까? 바로 이 점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쫓겠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윤석열 앞으로 2년을 더 보란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핵을 시켜도요. 그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고요? 자, 지금 이달 말이 돼야지 국회가 이제 열릴 겁니다. 국회가 열리면 개원 협상을 할 거고요. 개원하는데 약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탄핵을 위한 준비를 착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8명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 8명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그럴싸한 탄핵 사유가 생겨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그와는 별개로, 탄핵과는 별개로 개헌을 통해가지고 임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탄핵을 가지고 붙들고 있느니 탄핵이 안 되면 우리 개헌하자. 이런 식으로 시선을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면은 약간 투트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탄핵, 한쪽에서는 개헌. 그래서 탄핵을 하면 그보다 더 빨리 쫓겨나고 개헌을 하면 2년까지 하고 쫓겨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임기가 줄어드는 대통령,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볼 때는 그래요. 탄핵을 하더라도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탄핵 심판을 하는데 3개월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 의결을 하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막 조사하고 탄핵 조사 이런 걸 아마 해야 될 거예요. 탄핵 조사 이런 걸 하고 하다 보면은 왜 우리 그때도 보면 9월 달에 터졌는데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거는 이듬해 3월이었지 않습니까? 꽤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그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 요래조래 계산해 보면, 글쎄, 2026년에 정권 교체하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제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현재 윤석열이 사실상 정치적인 탄핵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제안한 바로 이 내용, 개헌과 대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는 이 아이디어는요, 윤석열의 임기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서도 지금같이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가느니 차라리 개헌을 해서 정치적인 타격은 입겠으나 권좌에서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려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는 것이 자신들로서도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노려볼 수 있는 그 개헌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국힘당 걔네들도 정권 재창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들 그쪽 사람들도 혹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 오래 끌면 끌수록 국힘당에도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해법에 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적인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정치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국힘당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상당히 버거워요.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국힘당 입장에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탈출구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걸 열어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걸 하면서 동시에 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면 돼. 그죠? 뭐 같이 못할 거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둘 다 한꺼번에 가면 돼요.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의외로 지금 오늘 방송이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좀 방송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 두 분 계시네요. 이병진님, 오늘 휴일이라서 방송에 참여하신다고요. 국회의장 선거가 실망스럽지만 세상 일이 또 우리 원하는 대로 되면 걱정도 없겠지요 라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희웅님께서는 변 같은 검찰들 열불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란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도 좀 꼬이고요. 좀 그러네요. 네, 서울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자꾸 지금, 이게 말도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고요.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는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생각과 나오는 말이 좀 틀려지기도 하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엉뚱한 결과가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하고 중간에 뭐 말이 좀 딴 쪽으로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 오늘 방송이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벌써 많이 됐습니다. 그죠? 1시 반이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